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행동은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한다. 시도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발목을 잡지만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햇살 가득한 벌판에 서서 뜬구름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기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주범이 바로 그 구름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이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습한 마음을 한 편의 책으로 잘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반복되지만 정말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또는 남들처럼 따라하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만 다가옵니다. 나만의 목표인 북극성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름은 북극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관한 책 하와이 데저텍의 밤과 나침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북극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삶을 살아가라. 쇼펜하우어는 인간 안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힘을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의 뿌리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는 본능이죠. 인간이 욕망을 끝까지 파고들다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몸부림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의 철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인간 본능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는 겁니다. 100년 뒤를 생각해 볼까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는 100년 뒤 세상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토록 살고 싶었던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일했던 직장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니고 있을 테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라진 후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기억할까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은 기억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잊히고 맙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거의 2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사유와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한 대로 생각이 이 세계에 남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이 세계에 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엄청 많아도 기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싶던 내 삶을 내 의지로 살아갔을 때 내 생각이나 자치가 이 세계에 남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되셨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감탄하면 10명이면 10명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죠. 반복해서 이런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기 삶에 분명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반대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휘둘리는 사람들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남들 하는 대로 몰려다니는 것을 우르르 삶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죠. 여기에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저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욕망이 스필오버와 같다고 봅니다. 빈 컵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어느새 컵이 가득 차고 결국 결정적 한 방울 때문에 넘치게 되듯이 말이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안에 둘 수 없게 되면 결국 밖으로 넘쳐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 의지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활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밖에 나가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잠이 드는 일상은 활동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차곡차곡 쌓여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 행동이 바로 진정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놀란 얼굴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야. 여러분은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가 같다고 느끼시나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 주기로 죽고 새로 만들어지니까요. 피부세포는 3주마다 교체되고 적혈구는 120일 주기로 바뀝니다. 그렇게 피부, 혈액, 장기 속 세포들 중 어린 시절 여러분의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인 셈이죠. 10세기 중반 의식 창조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가난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어 나타났다면 가난했던 옛사람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 안에서 가난을 아주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자가 묻힌 곳이 어디라고 가리킬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예전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나는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생각이 많을수록 혼자가 되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독방에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시간을 통과했어요. 혼자가 있는 시간이 성장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꼭 먼 곳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산책입니다. 산책은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생각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불러내며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산책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혼자 걸었고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산책할 땐 어려운 과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동행을 두지 않는다고요. 저 역시 직장인 시절 혼자 산책하며 걷고 뛰는 시간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이렇게 다짐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일 3단지를 걸었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과거의 일을 떠올리듯 상상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려냈죠. 신기하게도 그때 자세하게 상상했던 장면들은 지금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로 펼쳐진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알파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문득 조금이라도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책을 하면 알파파가 늘어나 뇌가 안정되고 덕분에 생각이 정리되며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지금 나를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산책을 하십시오. 반드시 혼자서 해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고뇌를 동반자 삼아 홀로 고요히 걷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결책이 떠오를 테니까요. 머리가 복잡할수록 생각거리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하라.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난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외부의 장애물에서 찾지만 사실 진짜 고난은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와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옷과 같습니다.
덥다고 옷을 벗어 던지면 처음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금세 민망해지고 후회가 됩니다. 순간의 해방감은 짧고 결국은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릴 때 붙잡을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은 바로 신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신념을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신념은 단단한 마인드셋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셋을 갖는다는 건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새겨넣는 일이니까요. 위대한 인생은 단숨에 성큼성큼 전진하는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걸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진전에서 만들어지죠. 확신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떠오를 때만 시도하는 것으로 절대 원하는 삶에 닿을 수 없어요.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날의 보람도 없습니다. 보람 없는 하루가 반복되는데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리는 없죠. 그래서 저는 자주 이 말을 떠올립니다.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하라.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사소한 일을 어떻게 위대하게 해? 하지만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거 별것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참 잘했다. 바로 이게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단 하루의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루는 1년 365일 고작 0.27%일 뿐이니까요. 체감조차 안 되는 숫자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루는 분명 앞으로 나아간 발걸음입니다.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은 내가 꿈꾸는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생각의 연금술의 저자 제임스 알렌은 그 과정을 벽돌에 비유했습니다. 벽돌 하나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수백 개가 모이면 견고한 벽이 되고 집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것, 책 한 페이지를 읽은 것, 운동화 끈을 묶고 10분을 달린 것,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 전에 오늘 참 잘했다 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다면 벽돌 하나를 제대로 쌓은 겁니다.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하지 말고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하십시오. 하찮은 일을 하찮게 하면 정말 하찮은 결과만 남습니다. 그렇게 쌓인 건 금이 가고 썩은 벽돌이 됩니다. 썩은 벽돌로 지은 집은 언젠간 무너지기 마련이죠. 내 삶이 썩은 벽돌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일, 그 시작은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사소한 그 일을 위대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나만의 북극성을 향해 가라. 하루 1도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하루 10분 영어 공부, 매일 책 5페이지 읽기, 잠들기 전 명상 3분. 이런 것은 너무 사소해서 티도 안 나고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인천발 뉴욕행 비행기를 생각해 봅시다. 조종사가 항로를 1도만 다르게 설정해도 비행기는 뉴욕 공항이 아닌 뉴저지 인근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항로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딱 1도만 바꾸는 겁니다. 갑자기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1도쯤만 더 해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매일 열심히 해도 체감은 잘 안 될 겁니다. 땀 흘려 운동한 후 거울 앞에 나 자신도 메모장 속 숫자도 계좌 잔액도 계속 비슷해 보일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종착지는 바뀔 겁니다. 예전 직장인일 때 일이 생각납니다. 동료가 요즘 투자 뭐해? 라고 묻더군요. ETF에 투자한다고 말했더니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연 8% 먹자고 그걸 한다고? 최소한 한 방에 300%는 나와야 투자지. 어쩌면 동료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방을 기다리는 태도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오지 않을 이벤트에 모든 것을 걸면 나머지 99%의 시간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리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처럼 투자에서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 부의 상징으로 백지수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백지수표는 한도 없는 가능성을 상징하죠. 하지만 사실 백지수표는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숫자가 적히기 전까지 단순한 종이일 뿐입니다. 결국 가치를 결정짓는 건 종이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어떤 숫자를 적느냐입니다. 초등학생 농구선수 A는 마이클 조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래 중 단연 뛰어나서 누구나 감탄하며 말하죠. 반면 또 다른 아이 B는 조금 다릅니다. 농구를 꽤 잘하긴 하지만 A처럼 눈에 띄는 천재는 아니에요. 그냥 운동 좀 하는 아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말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NBA 스타?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농구 천재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반면 B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알아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어딜 가도 많겠죠. 그래도 저는 언젠가 NBA 스타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심리학자 캐롤 드웩, 앤젤라 더크워스 등의 연구 결과는 A보다 B가 NBA 스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곧 미래의 설계도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B는 도전을 즐길 겁니다. 실패를 성장의 계기로 삼고요. 반면 A는 몇 번의 실패로 좌절하거나 성장이 정체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이는 조던만큼의 재능을 지니고도 스스로를 종이 조각처럼 취급합니다. 반면 또 어떤 이는 평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직 금액이 적히지 않은 백지수표라 믿으며 코트를 달려갑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재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붙이는 가격표가 됩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이 말을 자기 객관화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을 파묻혀 버리는 말이죠. 당장 할 수 없다고 치부하면 원하는 삶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갖고 싶은 것은 멀리 두고 그럭저럭 타입한 것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현재의 삶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인가요? 지금 사는 삶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설령 내가 3,000년 아니 3만 년을 살면서 얻는다 하더라도 기억하라. 누구도 지금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지금 있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지금 이외의 삶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후회에 휘둘리거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힘차게 살아가세요. 그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하며 그 누구보다 내가 내 삶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사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길을 향해 북극성을 정하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에 구름이 드리워져 두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으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물도 결국 나를 성장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제가 밤과 나침반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결국 자신만의 목표인 북극성을 찾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